안녕하세요. 소스코드 제26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랑스 철학자 장 보드리아르의 시뮬라크르와 시뮬라시옹이라는 개념들이 매트릭스 영화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매트릭스는 1999년 더 매트릭스, 2003년 매트릭스 리로디트, 2003년 매트릭스 레볼루션즈를 통해서 이 가상세계뿐만 아니라 이 현실세계 모두가 하나의 거대한 매트릭스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물망처럼 작동이 되고 있어가지고 인류가 거기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이 가상세계뿐만 아니라 현실세계 속에서도 갇혀 있는 상태다라고. 그래서 제가 철라지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철라지망. 이것을 종교적 개념으로는 카르마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갇혀 있는 거죠, 인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이 매트릭스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매트릭스는 사실은 초인 탄생을 위한 또 자국 역할을 또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역설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를 탈출하는 자는 네오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네오와 같은 초인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매트릭스 영화를 보면은 결국은 네오는 홀로 탈출하는 것이 아니고 인류 전체를 탈출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매트릭스 구조를 깰 때 홀로 탈출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시온에 있는 인류와 매트릭스 구조에 연결돼서 배양기 안에 갇혀 있는 수십억의 인류를 다 이 매트릭스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존재를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구원자라고 하는 거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은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다 아울러서 매트릭스인데 이 카르마 시스템이 자국 역할을 해서 인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진화시키는 모체 역할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매트릭스 구조 자체가.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 왜 매트릭스에서 특히 가상세계가 중요하게 다뤄지냐면은 이 가상세계가 현실세계를 압도하는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가상세계, 그러니까 주도권이 여태껏 현실세계가 주도권을 잡아왔다가 1950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가상세계 1950년 기준으로 이제 일종의 가상세계가 점차로 이제 더 주도적으로 변하는 현상이 인류 문명, 사회적 어떤 경제, 정치적 현실에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있는 가상세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공지능과의 전쟁에서 인류가 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에서 보면은 스카이넷 같은 중앙 컴퓨터 메인 시스템이 여기서는 뭐로 나오냐면은 데우스 엑스 마키나로 나오죠.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하는 거대 시스템이 가상세계도 만들고 현실세계도 지배하면서 인류와의 전쟁을 이기고 그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가상세계라고 하는 이 가상세계 구조를 만든 게 인공지능이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스템이기 때문에 원래 이 가상세계의 연원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이제는 사이버네틱스 이론, 노버트 위너 같은 분이 제청한 사이버네틱스 이론에 기초한 인공지능의 발전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인간과 기계의 결합,
또는 어떤 포스트 모던으로서의 트랜스 휴먼, 그러니까 인간과 기계가 결합이 돼서 이렇게 하는 형태의 어떤 그 일종의 그 인공지능 또 정보공학 이런 쪽에서의 발전을 통해서 이런 시스템, 가상세계 시스템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현실 세계는 주로 물질과 에너지 우위의 시스템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면은, 뉴턴 역학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뉴턴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물체의 운동을 다룬 거였기 때문에, 뉴턴 역학은 물체,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에 대한 어떤 운동역학이었단 말이에요. 뉴턴 역학이. 그런데 점차로 발전되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은 열역학이라는 열역학, 그 다음에 전자기학. 그러니까 전자기학이라는 거는 전자기 현상, 나중에는 이제 빛의 현상까지 이제 다루게 되는 것이고, 빛도 일종의 전자기파의 일종이니까 전자기학에 이제 포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열역학과 전자기학이 발전을 하면서 에너지 분야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 뉴턴 역학은 물체니까 물질에서 그 다음에 에너지로 이 개념들이 이제 과학적 개념들이 이제 발전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화에서 토대를 해서 나름대로 학문적으로 성과를 본 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원래 이런 토대 위에서 만들어진 거죠. 이런 토대 위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아인슈타인이 사고 체계가 자연 법칙에 대한 사고 체계가 이제는 등장을 한 건데요. 그런데 1950년대 들어서 DNA 이중 나선 구조와 컴퓨터 공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이 정보가 사실은 물질 에너지보다는 정보가 더 본질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점점 정보를 다루는 분야, 이것이 이제 사이버네틱스로 발전하면서 인공지능 분야가 이제는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상세계라고 할 때는 이것은 지금 정보세계잖아요. 가상세계는 정보세계다라고 볼 수. 이게 정보세계로 우리가 매트릭스 영화를 보면은 화면에 주르륵 흘러가는 그게 일종의 정보 코드들이잖아요. 그래서 가상세계는 정보세계, 기호의 세계란 말이에요. 기호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정보의 본격적으로 학문의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게 1950년대부터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DNA 이중 나선 구조라는 생체 정보, 유전 생체 정보에 대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물리적 실체로서 등장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 컴퓨터 쪽에서는 진공관이라든가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면서 이게 이제는 집적 회로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지금 이 컴퓨터가 이렇게 발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보공학이 발전을 하면서 이런 가상세계가 본격적으로 우리 인류 문명 속에 이제 끼어들게 된 거고, 그것이 오늘날 이제는 영화로는 이렇게 이제는 표출이 된 거. 인공지능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인류가 이렇게 되는 이런 매트릭스 영화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는 가상현실, VR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5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부터 된 거죠. 원래 4차 산업혁명이 정보혁명이니까 4차 산업혁명을 넘어서 5차 혁명으로 들어갈 때 VR 기술이라든가 가상현실 기술이라든가 증강현실 기술, AR 기술 같은 거, 혼합현실, MR 기술 같은 것들이 본격적으로 이제는 우리 생활에 들어오면서 일종의 가상 세계가 본격적으로 현실 세계를 먹어 들어가는 구조로 지금 사실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학기술적으로 사이언스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가상 세계 우위의 어떤 그런 사회 현실들이 지금 이제 구축이 되는 거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지금 아주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는 현실인데,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그 어떤 그 과학적인 측면에서 인공지능이나 이런 걸로 접근하는 방식이 아닌 그 일종의 그 사회 경제적인 차원에서 이 가상성에 대한 것들을 철학적 체계로 이렇게 그 틀을 잡아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 성과를 낸 사람이 바로 장 모드리아르라는 사람인데요. 이 프랑스 철학가다 이거죠. 모드리아르라는 분이 그 자신의 저서인 쉬뮬라크로와 쉬뮬라시옹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사물의 책이 요건 아니고 요것도 이제는 사실 그 쉬뮬라크로와 쉬뮬라시옹 개념을 사실 설명하는 거는 마찬가지긴 하지만은 이 양반의 그 사상 철학적 그 개념 자체가 쉬뮬라크로와 쉬뮬라시옹이라는 이게 여기 요렇게 이제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요런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이 장 보드리아르의 철학을 이렇게 보게 되냐면은 매트릭스 영화 자체에 매트릭스 그 첫 번째 그 더 매트릭스 처음 시작할 때 이 1999년 이 매트릭스 영화 첫 부분에 이 도입하고 조금 지나면은 이 양반의 그 책이 그 매트릭스 영화에 나와요. 중요한 장면에서 나옵니다. 영화를 보면은 더 매트릭스 1999년 처음 나온 영화의 그 초반부 보면은 그 네오가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에 근무하면서 해커로서 이제는 활동하고 그 해킹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그 부업으로 이렇게 팔면서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는 그 해킹 프로그램을 이제 살려고 이제 오는 그 일종의 좀 그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한테 이제 돈을 받고 이렇게 그 디스켓을 넘겨주는 장면에서 이 쉬뮬라크로 쉬뮬라시옹 책에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요게 이제는 그 방이고 여기서 이제는 책을 이제 꺼내는 장면이죠. 근데 그 책 자체가 그 안에 비어 있고 그 안에 디스켓이 있는 거죠. 요 장면인데 요게 이제 책을 꺼내니까 요게 쉬뮬라크르 쉬뮬라숑이라는 책 요게 바로 그 장 보드리아르의 저서죠. 요 책 장면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 책을 이제 열어 젖히니까 여기에 이제는 디스켓들, 그러니까 해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불법 프로그램들 이제 파는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부업을 챙기고 있으니까 여기 디스켓을 여기다 담아놨는. 그러니까 요 책 자체가 바로 그 장 보드리아르의 그 쉬뮬라크르 쉬뮬라시옹이라는 책입니다. 요 장면이 그 초반부에 이제 나오면서 이 워서시키 형제가 어떤 이런 사고 체계, 그러니까 이런 장 보드리아르의 이 철학 체계와 자신들의 이 매트릭스 영화의 어떤 그런 철학적 연결고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는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쉬뮬라크르와 쉬뮬라시옹이라는 텍스트가 책이 저서가 네오가 디스켓을 넣었던 근데 그 책 자체는 안에는 파여져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디스켓을 넣어놨는데 그 책 자체가 이제는 껍질 표지가 이제는 그냥 보인 거죠. 보이면서 이제는 이 매트릭스 영화를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철학적인 접근을 할 때 쉬뮬라크르와 쉬뮬라시옹이라는 이 장 보드리아르의 이론을 가지고 좀 많이 해석을 많이 시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사실은 이것은 인공지능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이버네틱스 그리고 정보이론들 그러니까 DNA 유전 정보라든가 컴퓨터 쪽에 있어서의 어떤 비트 정보들을 기초로 한 사이버네틱스 이론과 또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런 개념들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는 사이버 세계가 사실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렇게 구축되는 걸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사실은 이 장 보드리아르의 이 개념하고는 원래 이 영화 자체 설정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분야를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그냥 그러니까 인문사회대 출신 사람들은 그냥 생각을 할 때는, 시뮬라시움의 가상세계의 그 개념이 있으니까 그거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영화를 만들었을 때도 이 워셔스키 형제가 아마도 이 장 보드리아르의 시뮬라크와 시뮬라시움 이론이 어느 정도는 이게 연관이 돼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 완전히 연관이 없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뭐 어떤 점에서 연관이 있는 거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있는데, 지금은 가상세계가 현실세계를 압도하는 상황입니다.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압도하고, 그러니까 주도권이 가상세계로 넘어갔다는 거죠. 압도하면서 가상세계가 현실세계를 먹어들여요. 흡수해드린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가상세계가 지금은 현실세계를 흡수를 해드리면서 세계를 먹어들이고, 이것은 뭐예요? 흡수해드린다네요. 흡수하면서 새로운 현실을 창조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인류의 역사의 그 흐름 자체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세계가 현실세계를 압도해 나가면서 가상세계가 현실세계를 먹어들이고 흡수하면서 새로운 현실을 창조한다. 그러니까 원래 이 가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세계의 그냥 하나의 종속된 파생으로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은 물질과 에너지의 그 어떤 메커니즘을 반영하는 어떤 법칙적인 어떤 걸로 이렇게 그냥 파생된 어떤 그런 개념들로 이렇게 수용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나중에 이게 역전된 거죠. 역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상세계를 다른 의미에서는 또 어떤 개념으로 보냐면 파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파생. 그러니까 원래 지금까지는 현실이 원본이고 가상은 사본이다, 원래 이런 개념이 있다. 그러니까 현실이 진짜고, 현실이 진짜. 그러니까 현실이 진짜고, 그러니까 현실이라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실이 진짜이고, 이게 참이고, 이게 참이라는 거지. 참. 그러니까 참 진짜. 그러니까 참이고, 이 가상은 사본이니까 거짓이다, 이런 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상이 참이고 현실이 거짓이. 그러니까 이 현실이 원본이고 가상은 사본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 원판이고 현실이 원판이고 가상은 파생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생된 거다, 그냥 파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금융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뭐 증권 투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뭐하네. 파생금융 상품이라는 게 있죠. 파생금융 상품. 그 파생성이라고 하는 파생금융 상품이 뭡니까? 파생금융 상품이 그 원본에 사본을 만들고 사본에 또 사본을 만들어 나가면서 계속 어떤 그 금융공학적으로 상품을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만들어 나서 그 금융 상품을 파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원본에 사본에 또 사본을 몇 단계로 넣으면서 아주 교묘하게 그 상품 구성을 해가지고 금융 상품들을 이제는 만들어가지고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은 원래 금융업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그 현실 경제의 파생으로 원래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돈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세계의 그냥 파생이죠. 파생. 원래 돈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세계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이렇게 화폐를 사용을 했는데, 점차로 어때? 이 화폐가 현실 세계를 오히려 지배를 하잖아요.
그렇죠. 지배를 하면서 지금 어때? 가상화폐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요즘 뭐 재난지원금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가상화폐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저는 경기도 사람이니까 경기도 재난지원금 그냥 그 통장에 찍히잖아요. 그냥 그런 식으로 숫자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어떻게 현실 세계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 기초에서 돈이 종속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돈이 주도해서 현실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이 사고 체계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경제라고 하는 그 현실 자체를 우리가 다룰 때도 여태까지는 현실 경제의 우위로만 생각했는데 점점 파생된 것을 통해서 현실을 통제하는 개념으로 역으로 주도권이 지금 어떻게 돼? 가상성으로 주도권이 이렇게 넘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제가 하는 얘기고, 원래 이 장 보드리아르의 시뮬라크르와 시뮬라시옹이라는 거는, 원래 이 출발 자체는 어떤 소비경제 이론이었어요. 소비경제 이론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뮬라크르라고 하는 게 가상이라고 하는 거다, 가상. 이 시뮬라크르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 시뮬레이션이라는 말 많이 들어요. 시뮬레이션이에요,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인데, 시뮬라시옹이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이라는 건 가상화. 그러니까 이거는 가상 세계가 작동할 때 그것을 시뮬라시옹 한다고 그렇게 표현한다는 가상이 작동할 때 그것을 시뮬라시옹 한다. 그러니까 시뮬라크르가 가상이니까 가상화가 작동을 할 때 그것을 시뮬라시옹 하고 있다. 시뮬라시옹 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는. 이거는 동사형이라는 거예요. 동사. 시뮬라시옹. 시뮬라크르는 가상이라는 명사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는 어떤 분이 이제는 이 시뮬라시옹 시대의 실제와 가상의 문제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제가 올라온 거 요거 긁어서 가져왔습니다. 이분이 참 정리를 잘 해놓으셔가지고 장 보드리아르 왜 우리가 매트릭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왜 장 보드리아르의 이 철학에 관심을 가지면서 배울 필요가 있냐면은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인류 사회 전체가 문명적으로 가상세계가 주도적이 되고 가상세계가 압도적이 되면서 가상세계가 현실세계를 먹어 들어간다고 제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세계가 먹혀 들어간다는 건 현실세계가 파괴되고 소멸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세계가 그냥 현실세계가 공존하면서 있는 게 아니라 가상세계가 현실세계를 압도하면서 먹어들인다고 하는 현실 자체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존재하는 현실세계가 파괴되고 소멸돼 나간다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상세계라고 하는 것이 그냥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강력한 어떤 에너지와 권력으로서 존재하면서 현실세계를 압도해서 소멸시키면서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가상세계라고 하는 것은 현실세계를 소멸시켜서 새로운 현실세계를 창조하는 하나의 중요한 어떤 세계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런 현상이 비단 이쪽 컴퓨터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원래 이런 인류 문명의 역사적 흐름 자체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 자체가 원래 우주 자연의 변화의 원리에 이것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은 가상세계가 현실세계를 먹어 들어가고
먹고 소멸시키면서, 그래 소멸 해체시키면서 하니까 뭐예요? 여기 프랑스 철학자들의 자크 데리다 같은 사람이 해체주의를 얘기해요. 해체주의. 해체주의라는 게 해체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현실 세계를 구조적으로 구조화된 거를, 그러니까 이 앙샹 레짐이라는 구체제를 해체를 시킨단 말이에요. 해체를 시키면서 소멸 해체시키면서 새로운 현실을 창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상 자체를 가상세계가 주도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VR 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눈에다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세계는 지금 가상세계에 연결될 거 아니에요. 일종의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연결되는 걸 제가 MMORPG라고 해서 다중 멀티플레이어 게임과 같은 것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가상세계 홀로그램적인 어떤 그런 걸로 지금 다 연결돼서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연결 장치를 갖다가 이렇게 가동을 해서 지금 가상세계로 들어가서 게임을 하는 상태인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의 현실은 어떤 것 같아요? 현실은 파괴되고 소멸되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이 이런 걸, 여기에 가상세계 접속이 점점 깊이 들어가 있을수록 사실 여러분은 소멸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여러분의 현실적 육체 자체가 가상세계의 정보량을 감당을 못한다고요. 연력학적으로 여러분이 이 정보를 감당하려면 몸에 엄청난 열이 발생하면서 여러분의 몸 자체가 그러니까 녹는 현상이, 그러니까 파괴되는 현상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의 육체라는 것 자체가 현실이잖아요. 그 현실의 육체 자체가 이 가상을 견디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경향이 계속 진행이 되면은 사실 인류 종말을 사실 불러오는 그 메커니즘이에요, 사실은. 이 가상성이라는 것이 점점 강화가 될수록 현실 세계가 현실 세계가 먹혀 들어가고 현실이 소멸, 해체, 종말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말 그대로 인류 종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류 종말이 다가왔다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죠. 인류 종말이 다가온 이 현실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인류 종말적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상의 현실을 압도하고 먹어들이면서 소멸 해체시키는 것은 현실 세계가 소멸하는 거고 해체 종말하는 거고, 그것은 곧 인류의 종말을 닥쳤다는 거예요. 지금 와 있다고 하는 현실의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벼이 볼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장 보드리아르라는 이 양반이 좀 더 자기 철학적 관점에서 이것을 연구를 하는 거죠. 이런 철학자들이 하는 일이 이런 일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은 나중에 허무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은 인류는 어떻게 되면 망하고 파괴되고 소멸되는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니까 그냥 허무주의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허무주의자가 된다. 방법이 없으니까. 왜냐면 철학적으로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인류 자체가 뭐예요? 붕 떠있는, 그러니까 현실 세계는 날아가고 소멸되고 증발해버리고, 새로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현실이죠. 새로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초인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는 범인의 현실이고 여러분의 일반 사람들의 현실이 먹히고 소멸 해체되는 것이고, 새로운 현실, 초인이 창조된다고 하는 것이, 그 새로운 현실은 바로 네오와 같은 인간들만 지금 존속할 수 있는 그런 세계로 다시 창조가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거를 이제 철학적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이 양반이 무슨 인공지능을 연구를 하고 이런 걸 해서 이 이론을 만든 게 아니고, 이 양반은 그 소비경제 이론을 연구하면서, 상품 이론 연구하면서 이걸 철학적으로 정립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제가 좀 전에 그 금융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은, 가상화폐 얘기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 파생된 것, 가상화된 것들이 이렇게 되는 거는, 이 인공지능만 그런 게 아니고 인류 문명 자체 전체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 그걸 제가 반복하는 거고, 그것이 보드리아르가 그 철학적으로 이런 쪽으로 이제 연구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드리아르의 그 이론을 여기 요분이 올린 거를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뭐냐면은, 우리가 이 전통사회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사회의 원동력은 경제다, 이렇게 이걸 전제로 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은 이제 경제 활동을 하잖아요. 사회의 원동력이, 우리가 정치, 경제, 뭐 군사, 문화, 뭐 이런 것들이 분야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사회의 원동력을 경제라고 이렇게 가정을 할 때에, 그 경제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인간의 필요, 즉 욕구를 충족하는 데 있는데, 뭐냐면 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바로 어떤 물건을 생산하고, 그 물건을 생산하는데 인간의 노동을 투입하는 거 아니에요. 또 기계라든가 이런 자본과 노동을 투입해서 생산을 하는 구조가 전통적인 방식의 경제에 있어서의 경제의 산물인 상품을 보는 그 관점이 원래 어떤 물건의 사용 가치에 이렇게 뒀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냉장고를 사는 이유는, 냉장고가 일정한 온도를 식품료를 유지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그 사용 가치. 내가 테레비를 사는 건 뭐예요? 여러 가지 정보를 보기 위한, 그거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거나 거기에 또 재밌는 걸 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오락을 하기 위해 오락거리로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사용 가치에 중점을 둬 가지고 이 상품을 샀다. 그것이, 근데 그 상품들은 원래 자본과 노동이 결합이 된 거죠. 결합이 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점점 이 상품이 어떻게 되냐면은, 상품이 사용 가치, 그런 사용 가치를 떠나 가지고 점차 상품의 광고, 브랜드에 새겨진 어떤 기호책의 그 상징 가치로 그러니까 우리가 상품을 살 때 어떤 사용 가치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상징 가치를 우선으로 두면서 이 상품을 소비하기 시작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품을 사용 가치가 아니라 상징 가치에 두게 되니까, 사실은 이 상징 가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 요즘 아파트 다 브랜드화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만든 무슨 브랜드의 아파트 하면은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브랜드가 없는 저기는 안 사잖아. 자기 돈을 비교해 봤을 때 살 수 있으면 상징 가치가 더 우수한 걸 산다 이거지. 소비를 한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브랜드화되고 이런 것들이 되는 것 자체가 이 상징 가치를 만드는 것이고, 상징 가치는 사실 상품으로부터 원래 파생된 거잖아요. 파생된 거지. 복제됐다기보다는 파생된 거지. 이렇게 상징 가치들이 이렇게 되니까, 이 상징 가치들은 거의 다 이미지와 기호로 구성된 거라 이거죠. 이미지, 기호.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은 정치가들을 우리가 며칠 후에 서울에 계신 분들은 서울시장을 이제 투표를 하시겠지만은, 이미지잖아요. 그 이미지. 이거 정치인들이라는 게 알고 봤더니 완전히 이상한 놈들도 있지만은, 그 이미지를 이렇게 꾸며내는 게, 정치인의 이미지를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미지를 소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장 보드리아르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미지와 기호를 통한 그런 가치, 그런 상징 가치로 옮겨갔다는 거죠. 이 소비 경제의 어떤 그러니까 소비하는 입장에서 볼 땐. 그러니까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이 이미지들이 사실은 상품 자체의 실제를 넘어서 오히려 그것이 본질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실제가 없이도 이미지만 존재하는 희한한 상황까지 연출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파트 같은 경우 무슨 브랜드야? 그러면은 내가 우리 브랜드를 저기 하는 회사에서 건설 회사가 우리 이 브랜드로 어리어리다가 그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야? 미리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계약을. 그래서 상품이 없어도 어떻게 돼? 실제가 없어도 그 이미지를 가지고 그 이미지 자체에 축적된 어떤 신용성이라는 게 또 거기 안에 있는 거겠죠? 아무튼 그걸 보고 사람들은 이제 구매를 한다는 거죠. 이게 실제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게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거예요. 실제가 없이도 이미지만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작동이 되는 거죠. 이게 작동이 된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화폐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국가 신용의 그 표현이 화폐란 말이에요. 화폐. 그러니까 원래는 세계 경제가 안 좋고 미국이 그런 세계 경제가 안 좋은 문제를 발생시켜서 달러가 오히려 폭락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더 올라가, 달러 가치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용성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니까 경제 그 자체보다는 다른 거보다는 신용이 그래도 미국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더 오히려 더 경제 위기가 오면 올수록 달러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자, 아무튼 그건 이제 빗나간 얘기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어쨌거나 사물과는 상관없이 어떤 그런 이미지들이 오히려 그 상품의 실제,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실제보다는 어때? 그 이미지가 더 주도적이 됐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물의 존재나 개인의 존재마저도 기호의 질서 안에 흡수되고 소멸된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시뮬라크르의 세계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원래 우리가 이 상품은 사용가치에 의해서 사용했는데 이제 더 이상 소비 경제에서의 상품을 사용가치라고 하는 그 실제성의 기초를 둔 사용가치가 아니고 그 실제성에 기초한 사용가치가 아닌 이미지, 상징, 심볼 구조적인 어떤 가치, 체계를 더 우선시하고 실제가 없어도 그 이미지만을 가지고 이렇게 작동되는 세계. 그래서 그것이 그 일반 사물들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이미지화가 돼가지고 기호 질서 안에 흡수되고 소멸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세계가 가상세계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어떤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사실은 우리는 이런 시뮬라크르의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 세계에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가상 속에 지금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컴퓨터에 접속을 해가지고 어떤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가상세계라고 했을 때 지금 인공지능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이런 HMC 머리에 이렇게 쓰는 이 기계 장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접속을 했을 때 가상세계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런 기계가 없이도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자체가 이미 가상세계라고, 가상세계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장 보드리아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계 없이도, 그러니까 우리가 가상세계라고 따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그거와는 상관없이 지금 우리의 그 문명적 현실 자체가 지금 가상세계 속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이론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과학 문명의 발전과는 상관없이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 가상화된 세계 속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장치 없이, 그러니까 여기서 네오가 여기 목 뒤에다가
목 뒤에다가 이렇게 접속할 때 목 뒤에다가 이렇게 연결 이런 거 없이도 우리는 이미 가상세계 속에 있다. 현실 세계가 이미 가상세계가 현실 세계를 먹어들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장 보드리아르의 이론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시뮬라크르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했냐라는 걸 가상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최초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제라고 하는 리얼리티라는, 그러니까 이게 리얼이 과연 뭐냐, 실제가 뭐냐, 인지논점 문제로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여기 거기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그냥 실제라면 그냥 일반 물건이다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실제를 그냥 반영하는 모사의 질서, 미메시스의 기초를 두고 있다. 최초의 이미지, 처음 이미지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르네상스 시대까지는 이런 전통적 이미지 개념이 여기에 속한다. 그런데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 이미지가 실제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미메시스적 단계에서 벗어나서 실제를 감추고 왜곡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가 실제를 오히려 먹어들인다는 거지. 그러면 실제를 왜곡하고 감추고 실제가 없어도 이미지가 작동이 되는.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이미지를 감추고 왜곡하는 이런 단계가 이것은 언제까지 어느 시기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그 산업 시대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이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50년대까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1950년대까지는 이런 현상으로 우리가 이미지가 실제를 왜곡 조작하는 시대까지 온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는 세 번째 이제는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이미지가 아예 실제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냥 이미지 자체로서 그냥 살아있는 것으로서 존재하는 그 각성, 그러니까 그걸 각성이라고 여기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진 그 이미지가 살아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물 자체와 상관없이 스스로 무엇인가 역할을 한다. 이런 단계에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950년대 이후 시대가 우리가 인공지능적으로도 이런 변화가 있었지만은 사회 경제적으로도 사실은 이 가상세계가 특별한 장치가 없어도 인류의 문명 자체가 이미 현실세계에 가상세계가 이미 현실세계를 먹어들였다는 거예요. 거의 다 먹어들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지가 이제는 사물 자체와 관계없이 스스로 무엇인가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가 없어도 이미지 스스로 많은 것을 이룬다라는 거.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이미지는 가상세계죠. 이것은 완전히 시뮬라크로, 그러니까 이미지는 완전한 가상세계로서 어떠한 실제와도 무관하게 순수 자립하게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시뮬라크로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의 가상성이 아니라 바로 실제가 존재하지 않는 가상성 그 자체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물건이 없어도, 그러니까 어떤 실제가 없어도 그냥 가상 자체가 살아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가상성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의 기반을 둔 파생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우리가 파생성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본래는 이 돈이나 이런 것도 현실 세계의 파생이라고 봤는데, 그러니까 가상이라고 하는 건 실제의 파생으로 봤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가 없이도 그 자체가 가상이 가상을 또 낳고 가상이 가상을 또 계속 낳아.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실제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실제와는 상관이 없는 게. 그러니까 이 실제와는 상관이 없는 가상성 그 자체가 그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해서 원본 자체가 없어도, 실제의 원본 자체가 없어도 이미지 그 자체로서 살아있으면 곧 존재하는 존재론적 혁명이다. 이것이 일종의 존재론적 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이퍼 리얼 문제는 좀 복잡하니까 이거는 보지 않겠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이제는 이 개념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매트릭스 영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러한 그 장 보드리아르의 이런 어떤 그런 철학성, 이런 철학성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 현실 세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가 존재를 했었는데 예전에는 가상 세계가 현실 세계의 파생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가상 세계가 현실 세계를 압도하면서 현실 세계를 왜곡하고 현실 세계를 먹어들이고 현실 세계가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현실 세계가 완전히 다 소멸을 해버려도 그 자체로서의 생명력을 가지고 존재할 수 있는 그 세계로서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지금 그 장 보드리아라고 얘기하는 얘기고 그것이 그 사실은 매트릭스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디서 풀어야 된다고 하는 거냐면은 우리 현실 세계에서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것이고 이제는 그 권력의 주도권이 가상 세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사실 가상 세계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매트릭스라고 할 때 사실은 이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은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다 합쳐서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보통 가상세계는 현실세계 파생으로 봤는데 그게 아니고 가상세계가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역설적으로 사실은 가상세계로부터 현실세계가 나왔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현실세계에서 가상세계가 파생된 거로 생각하지 여태까지 해왔는데 그게 아니고 가상세계가 현실에 파생된 게 아니고 가상세계로부터 오히려 현실세계가 그러니까 현실세계가 소멸되면서 새로운 현실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현실이 가상으로 먹혀 들어가고 가상에서 새로운 현실로 나온다고 하는 것이니까 가상에서 오히려 현실이 파생돼 나온다는 개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명백하게 여기서 뭐냐면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어떤 그런 이런 상호작용이 굉장히 그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자체가 가상 세계가 엄청나게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작동하는 가상 세계가 정말로 존재를 하는 겁니까? 이 세계가 지금 있나요? 자, 우리가 고대 비전 체계에서는 바로 이러한 가상세계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가동이 되고 있는 세계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감춰진 차원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냈어요. 우리 고대 그 현인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이제는 이 매트릭스 영화가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는 사실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